네, 오전에 만들었던 테이블 다시 한 번만 좀 볼까요? 네, 저희 오전에 EXTBL 1번이라고 하는 테이블을 만들었고요. 5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5개는 각각 뭐 숫자 또는 문자열 타입으로, 타입들이 정의가 선언이 되어져 있고요. 이 중에서 ID라고 하는 컬럼은 프라이머리 키 제약 조건, 그리고 name이라고 하는 컬럼은 난널 제약 조건, 이메일은 유니크 제약 조건, 그리고 샐러리는 체크 제약 조건이 설정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컬럼, 데이터 타입 뒤에 바로 그 제약 조건의 그 종류만 선언하는 경우에는 오라클에서는 그 제약 조건의 이름들을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앞에 sys라고 하는 접두사는 시스템, 오라클 시스템이 붙였다, 뭐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C는 constraint, 제약 조건의 첫 글자를 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뒤쪽에는 일련 번호, 그러니까 몇 번째 제약 조건이다. 그런 의미로 자동으로 부여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름으로 제약 조건들이 만들어졌는지는 그 SQL 디벨로퍼에서는 그 테이블을 딱 찍어 보시면 돼요. EXTBL 1번이라고 테이블을 찍어서 여러 개의 탭들이 있죠. 이 여러 개의 탭들 중에서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탭을 클릭해 보시면 어떤 이름으로 제약 조건이 만들어져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뭐 예를 들어서 프라이머리 키, 요 제약 조건을 클릭을 하면, 요거 하나만 클릭을 하면은요, 옆에 프라이머리 키라고 이렇게 내용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는 어떤 컬럼이 프라이머리 키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밑에 있는 sys C008352라고 하는 제약 조건을 클릭해 보시면 유니크 제약 조건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무슨 컬럼이 유니크해야 되는지는 여 밑에서 이메일 컬럼이 유니크다라고 하는 거를 아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 자동으로 이름이 부여가 되고요. 제약 조건의 이름을 설정하지 않는 경우에 자동으로 이름이 부여가 되고 이런 이름들은 나중에 저희가 불필요한 제약 조건들을 삭제한다거나 그럴 때 이 이름을 알고 있어야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만들어진 테이블에서 인설트를 하나를 해봤죠. insert into 하고서 테이블 이름만 썼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이름 뒤에 컬럼 이름들을 열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 테이블에 있는 모든 컬럼의 값들을 인설트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values에는 값이 몇 개가 있어야 되냐면 5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순서는 테이블을 만들 때 테이블을 만들 때의 컬럼 순서들과 동일하게 넣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값은 ID, 두 번째 값은 name, 세 번째 값은 email. 이런 순서대로 값들을 나열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밑에서 그 주석으로 설명을 드렸듯이, 처음에는 에러 없이 성공적으로 인설트가 됐었던 똑같은 문장이 한 번 더 실행을 했을 때에는 에러가 발생을 해요. 에러의 내용은 무결성 제약 조건을 위배했다. 이렇게만 나오고요. 제약 조건 이름만 나오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제약 조건이 프라이머리 키였었는지, 뭐 아니면 유니크였는지, 뭐 이런 것들은 그 테이블에서 여기서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왜 인설트가 실패했느냐라고 하는 거는 같은 같은 아이디의 자료를 인설트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인설트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그 오전에 했었던 부분이고요. 인설트를 하나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인설트를 할 때, insert into, 테이블 이름은 extbn 1번, 컬럼 이름을 명시할게요. 우리 ID라고 하는 컬럼 만들었죠. 그 다음에 name이라고 하는 컬럼도 만들었죠. 요 두 개만 우리가 인설트를 해볼게요. 인설트가 되는지 볼까요? values.
여기 1001번이라고 하는 번호는 있기 때문에 이거랑 다른 번호로 1002번이라고 할게요. 근데 이름은 똑같이 홍길동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이 짧으니까 이 경우에는 그냥 한 줄에 쓰셔도 상관은 없으실 것 같아요. 음. 일단 실행 한번 해볼까요? 스크립트 출력이 너무 많으니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 지우개 버튼 클릭하셔가지고 스크립트 출력 부분 지우시고요. 그리고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인설트가 성공적으로 수행이 됐죠. 인설트가 성공적으로 수행이 됐고, 위쪽에 셀렉트 문장이 있었죠. 이 셀렉트 문장에 커서를 놓고 컨트롤 엔터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오전에 인설트 했던 게 아이디 1001번의 홍길동이었었고요. 이 사람은 이메일과 샐러리와 메모를 다 가지고 있죠. 이렇게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로 인설트한 게 1002번, 그리고 같은 이름의 홍길동을 인설트를 했어요. 이메일과 샐러리와 메모는 전부 다 널이 가능하죠. 네. 이런 경우는 인설트가 성공하는 경우예요. 제약 조건에 위배가 되는 게 하나도 없죠. 인설트 하려고 하는 값이 프라이머리 키 컬럼에 인설트를 하려고 하는 건데 중복되지 않았고요. 그죠? 중복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네임이라고 하는 컬럼은 여기도 제약 조건이 있기는 있어요. 어떤 제약 조건이 있었냐면 난널이라고 하는 제약 조건이 있었죠. 널이 아니기만 하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는 상관이 없고 널이 아니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홍길동이라고 하는 똑같은 값이 또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래. 나머지 세 개의 컬럼은 우리가 인설트를 하지 않겠다고 했죠. 어, 그러니까 전부 다 여기는 널이에요. 널. 널 가능하죠. 유니크가 있어도요. 널인 거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는 값이냐만 검사를 하는 거지. 널인지 아닌지는 검사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체크도 마찬가지예요. 값이 있다면 그 값이 0보다 큰지 크거나 같은지만 체크를 하는 거지. 널인지 아닌지는 체크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무런 제약이 없죠. 아무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인설트가 돼요. 근데 마찬가지로 똑같은 문장을 한 번 더 실행할 때는 어떻게 돼요? 똑같은 문장을 한 번 더 실행할 때는 처음에는 성공했지만 두 번째는 실패하죠. 똑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요 8351이라고 하는 제약 조건은 프라이머리 키, 널이면 안 되고 중복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제약 조건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요거는 성공. 요거는 성공이고요. 한 번만 성공하는 거예요. 한 번만 성공하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요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insert. 실패하는 경우를 만들어 볼게요. insert into ex tbl 1번. 아이디를 안 넣겠다라고 해볼까요? 이름과 그리고 이메일이 있었죠. 이름과 이메일을 넣겠다. 이름과 이메일을 넣겠다. 이렇게 하면 값은 요 순서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네임에 들어갈 값, 이메일에 들어갈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게 홍길동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길동 이렇게 넣어볼까요? gmail.com 이런 식으로. 자, 이 문장은 성공할까요? 성공하지 않을까요? 실행하기 전에 우리가 예상을 먼저 해볼까요? 문법적으로는 오류가 없는 문장이에요. insert into 테이블 이름 정확하게 써줬고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컬럼 이름들 잘 썼고 values 다음에 name에는 문자 홍길동 이메일 name 역시 마찬가지로 문자 잘 넣었죠. 하지만 요거는 실패하죠. 그죠? 자, 실패하는 이유가 에러 메시지가 조금 달라요. 너를 아이디에 인설트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값을 주지 않는 경우는 그냥 널로 비워두는 거예요. 그죠? 근데 널은 될 수가 없는 거죠. 왜 될 수가 없을까요? 아이디 컬럼은 프라이머리 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에러가 발생하는 문장이고요.
에러가 발생하고 그 이유는 프라이머리 키 컬럼은 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거를 에러 메시지에서 아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테이블에 최소한 아이디는 반드시 넣어 주셔야 되겠죠. 아이디는 반드시 넣어 주셔야 돼요. 낱너링 컬럼들에는 값을 인설트하고 싶으시면 낱널 컬럼의 값들은 반드시 넣어주셔야 돼요. 아이디는 프라이머리 키니까 낱널이죠. 그 다음에 네임은 제약 조건 종류 자체가 낱널이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안 돼요. 그래서 에러 나는 거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에러 메시지들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 여러분들이 그 에러 메시지 내용을 보고서 왜 이 문장이 문법적으로는 오류가 없지만 실행 중에 오류가 발생하는지를 파악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이유 때문에 인설트가 실패했기 때문에 인설트가 성공하는 문장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아이디가 필요한 거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약 조건을 주는 제약 조건을 설정하는 목적이 이렇게 원치 않는 값들이 인설트가 되거나 어, 그런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약 조건을 걸어주는 거예요. 네, 되셨습니까? 자, 프라이머리 키는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갈게요. 프라이머리 키는 중복되는 값을 또 한 번 인설트 하려고 하면 에러가 난다. 그 다음에 너를 인설트 하려고 해도 에러가 난다.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낱널 제약 조건 볼까요? 만약에 insert into 똑같은 테이블 EXTBL 1번입니다. 아이디만 넣겠다라고 해볼까요? values. 저기에 없는 번호를 넣으면 되겠죠. 1002번까지가 들어갔으니까 1003번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자, 이 문장도요. 문법적으로는 오류가 없습니다. 그죠? insert into 예약어들 정확하게 잘 써줬고요. 그 다음 테이블 이름 정확하고요. 테이블의 아이디 컬럼만 이란 뜻이죠. 값은 1003이라고 하는 숫자로 인설트 하겠다 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그 문법적으로는 오류가 없어요. 근데 이것도 실행해 볼까요? 자, 이것도 어, 실행하시게 되면요. 에러 메시지 내용이 비슷하죠. 널은 어디에 네임 컬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장도 실행하면 에러가 발생하는 문장이고요. 음, 어, 네임 컬럼. 네임 컬럼은 뭐라고 제약 조건이 있냐면 not null이라고 하는 제약이 걸려 있죠. not null 제약 조건. 음, 네임 컬럼, 네임 컬럼은 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null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에러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에러 메시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어, 그러니까 테이블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모르더라도 인설트 할 때 실패하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 컬럼이 낱널이 있겠구나. 프라이머리 키기 때문에 낱널인지 아니면 널만 있기 때문에 낱널인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널이 되면 안 되는 컬럼이구나. 반드시 값을 넣어야만 되는 컬럼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요 문장은 낱널 제약 조건에 대한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이번에는 유니크 제약 조건을 볼까요? 유니크 제약 조건을 볼게요. 이메일은 유니크해야 돼요. 그죠? 이메일은 유니크해야 되고 지금 현재까지 테이블에는 자, 제가 셀렉트 문장을 다시 한 번만 실행해 봤어요. 현재까지 테이블에는 이렇게만 들어가 있습니다. 1002번 홍길동, 그 다음에 1001번 홍길동은
홍길동 hgd it1.co.kr 1002번 홍길동은 이메일이 비어있죠. 자, 만약에 유니크 제약 조건이 걸려있는 컬럼에다가 넣어볼게요. 자, insert into ex 테이블 1번. 최소한 낱너린 컬럼들인 아이디와 네임은 반드시 값을 넣어야 되겠죠. 여기에다 이메일까지, 그 다음에 values. 음, 이번에는 2001번으로 할까요? 이름은 좀 다르게, 어, 또 홍길동이라고 할게요. 홍길동,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거랑 똑같은 hgd 골뱅이 it 1.co.kr.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제 코드에서는 52번째 라인, 52번째 라인을 실행하는 중에 오류가 발생했고요. 발생한 내용을 보면 무결성 제약 조건에 위배가 됩니다까지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떤 내용인지는 이 에러 메시지만 보고서는 알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자, 8352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요거를 찾아볼게요. 8352는 여기 있죠. 그죠? 제약 조건 종류가 유니크고 무슨 컬럼? 이메일 컬럼. 이메일 컬럼은 중복된 값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은 이 제약 조건을, 무결성 제약 조건을 위배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어, 이것도 에러가 발생하죠. 이메일 컬럼은, 이메일 컬럼은 무슨 제약 조건이냐면, 유니크라고 하는 제약 조건이었었어. 유니크 컬럼은 어떤 값이 들어갈 수가 없다. 중복된 값이, 어, 인설트 될 수 없다. 삽입될 수 없다. 이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에러 메시지의 내용들이 어떤 경우는 그 내용만 보고서도 문제가 뭔지를 쉽게 찾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만 보고서는 쉽게 찾을 수 없어서 실제 내용을 확인해 봐야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 성공적으로 인설트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다른 값으로 채워주시면, 그죠? 다른 값으로 채워주시면 그 인설트가 될 수 있어요. 그죠? 뭐 HGD가 아니라 뭐 길동으로 넣는다거나 뭐 그러면 인설트가 될 수 있겠죠. 똑같은 형식인데 성공하도록 한번 만들어 볼까요? 어, 만약에 음, 똑같은 형식인데 성공하도록 만들려면 여기만 바뀌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길동, 쥐명이, 이런 식으로. 자, 요거는 인설트가 돼요. 삽입됐다고 나오죠. 두 개의 문장 보시면 완전히 똑같아요. insert into table id name email values 값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름도 있고 gmail 저기 이름도 있고 이메일도 있죠. 다른 점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값은 중복되지 않는 값이었다는 얘기. 이번에는 네. 위쪽에 셀렉트 문장이 있으니까 셀렉트에다 커서 놓고 이렇게 해보시면 네. 그러면 여기 들어간 거 보이시죠? 2001번 똑같은 이름의 홍길동 이거는 인설트가 됐죠. 네, 네, 이게 유니크입니다. 유니크. 네, 되셨을까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여기까지 질문 없으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체크 제약 조건에 대한 인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성공했었던 샐러리는 1, 2, 3, 4, 5, 12,345라고 하는 숫자는 인설트가 됐었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insert into ex 테이블 1번 아이디랑 네임은 반드시 줘야 되고 이메일은 안 줘도 상관없죠. 이번에는 샐러리만 넣어보도록 할게요. values 3001번이라고 할까요? 김길동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샐러리는 숫자죠. 숫자인데 여기다 마이너스 100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일부러 음수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것도 실행해 보시면은요. 57번째 행에서 여기는 얘기죠. 여기 오류가 발생했는데 이번에는 체크 제약 조건이라고 알려주고 있네요. 그죠? 체크 제약 조건이고 제약 조건 이름은 8350. 그게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 제약 조건 이름은 무엇인가를 체크하는 거죠. 조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 무엇인가를 체크하는 건데 그 조건에 false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럼 실제로 무엇을 체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에러 메시지만 보고서는 알 수 없고요. 실제 내용을 보셔야 돼요. 아까 번호가 8350이었었죠. 8350을 보시면은요. 네. 체크라고 되어져 있고요. 컬럼은 여기가 무슨 컬럼? 셀러리 컬럼이라고 보이죠. 그 다음에 조건식은 셀러리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런 제약 조건에 위배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에러가 발생합니다. 에러가 발생하는데 어떤 조건을 위배하는 거냐면 셀러리가 크거나 같다 0이라고 하는 체크 제약 조건을 위배했기 때문에 네. 제약 조건 내용들 아시겠어요? 자, 이 제약 조건 이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프라이머리 키, 난널, 유니크, 체크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직 포린 키는 아직 다루진 않았고요, 저희가. 요 다섯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고. 어, 자,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 때 제약 조건의 이름을 설정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냥 컬럼, 데이터 타입, 그 다음에 바로 제약 조건 종류만 썼죠. 그래서 오라클이 자동으로 제약 조건의 이름을 만들어줬어요. 자, 그럼 만약에 우리가 제약 조건의 이름을 우리가 직접 설정하는 경우, 그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밑으로 쭉 내려오셔서 이번에 다룰 내용은요. 테이블을 생성할 때, 테이블을 크리에이트 할 때, 생성할 때 제약 조건 만들기 2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약 조건의 이름을 설정하는 방법, 제약 조건 이름을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제약 조건 이름을 설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컬럼을 선언하는 곳에서 컬럼을 선언할 때, 선언할 때 제약 조건 이름을 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컬럼 선언 따로, 제약 조건 선언을 따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컬럼 선언 따로, 제약 조건 선언을 따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약 조건을 만들어주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
크게는 첫 번째는 제약 조건 이름 안 주는 거. 두 번째는 제약 조건 이름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 주는 거. 제약 조건 이름을 만들어 줄 때는 컬럼을 선언할 때 제약 조건 이름을 만들어 주는 경우도 있고 컬럼 선언 다 끝난 다음에 제약 조건 이름을 만들어 주는 방법이 있어요. 자, 첫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음. 자, 첫 번째는 우리 테이블의 컬럼 이름이나 데이터 타입 같은 경우는 위에서 만들었던 거랑 똑같이 만들게요. create 테이블 이번에는 extbl 2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아까 우리가 그 컬럼 어떻게 만들었냐면 ID 컬럼 만들었죠. 네임 컬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메일 컬럼 만들었고 셀러리 컬럼 만들었고요. 그리고 메모라고 만들었죠. 이렇게 5개의 컬럼을 만들었어요. 데이터 타입, 데이터 타입은요, 우리 위쪽에서 만들었던 거랑 똑같이 할게요. 여기서 만들었던 것처럼 4자리, 10글자, 100글자, 10자리, 그 다음에 1000글자. 이런 식으로 똑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이디는요, 아이디는 넘버인데, 4자리, 소수점 없고, 그 다음에 네임은 가변길이 문자열, 이란 뜻이죠. 가변길이 문자열인데, 10글자. 그 다음에 이메일도 가변길이 문자열인데 여기는 100글자로 하기로 했었고요. 급여는 숫자 타입인데 전체 자릿수는 10자리, 소수점이 2자리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메모는 문자열, 가변길이 문자열, 최대 1000글자까지 이렇게 만들었죠. 컬럼을 선언할 때라는 뜻은요. 컬럼을 선언할 때라는 뜻은 쉼표가 끝나기 전에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컬럼, 이름, 데이터 타입, 그 옆에란 뜻이에요. 쉼표가 끝나기 전에. 컬럼을 선언할 때 제약 조건 이름을 만들어준다. 그 얘기는 요 줄 안에서 쉼표가 끝나기 전에 이 안에서 제약 조건 이름을 만들어준다는 뜻이에요. 제약 조건 이름을 만들어 주실 때는요, 키워드를 쓰셔야 돼요. constraint라고 하는 키워드를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약 조건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제약 조건 이름은 제가 뭐라고 쓸 거냐면 여기는 프라이머리 키로 쓸 거여서 PK라고 쓸 거고요. 테이블이 EX, TBL 2번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 무슨 뜻? 이름을 이게 제약 조건 이름이에요. 이게 제약 조건 이름이고 어떤 의미로 제가 이름을 만든 거냐면 프라이머리 키 무슨 무슨 테이블 이런 의미로 제약 조건 이름을 만든 거예요. 제약 조건 이름은 중복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다른 테이블에 있는 거더라도요. 다른 테이블에 있는 제약 조건 이름이더라도 유일하게 찾을 수 있도록 구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제약 조건의 내용과 그다음에 테이블 이름을 섞어가지고 만들어 주시면 제약 조건 이름들이 겹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제약 조건 내용은 지금 없죠. 그래서 이 이름 뒤쪽에다가 제약 조건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제약 조건 내용은 키워드로 쓰셔야 돼요. 약자로 쓰시면 안 돼요. primary key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양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컬럼을 선언할 때 제약 조건 이름을 주는 방법은 제일 처음에 컬럼 이름을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 컬럼의 데이터 타입을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약 constraint라고 한 다음에 제약 조건 이름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제약 조건 내용, 제약 조건을 써주시면 됩니다. id가 컬럼 이름이고요.
넘버라고 하는 게 데이터 타입이고요. 요거는 키워드 반드시 써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름을 안 줄 때는 그냥 프라이머리 키 이렇게만 쓰시면 끝나요. 근데 우리가 이름을 직접 만들겠다라고 하시면 constraint다. 이름은 이거다. 이렇게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용을 써주시는 거.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런 이름으로 제약 조건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sys 언더스코어 c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이따가 테이블 만들어 놓고서 확인시켜 드릴게요. 컬럼을 선언할 때라고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쉼표가 끝나기 전이에요. 쉼표가 끝나기 전이기만 하면 돼요. 줄 바꾸는 것도 상관없어요. 줄을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줄이 너무 길면 보기가 별로 안 좋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줄을 나눠주면 가독성을 조금 높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그냥 각자의 취향대로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뭐 줄을 바꿀지 말지 이런 것들은 각자의 취향이지만 제약 조건은 어디에다가 앞에다가 쉼표 앞에다가 그리고 데이터 타입 뒤쪽에다가 데이터 타입보다 먼저 쓰시면 안 돼요. 제약 조건을 데이터 타입보다 먼저 쓰시면 안 되고요. 데이터 타입 뒤쪽에 제약 조건 이름과 제약 조건의 내용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습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쓰는 게 좋더라고요. 그러면 아이디는 넘버 타입인데 제약 조건이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럼 난널 제약 조건도 줄게요. 난널 제약 조건도 마찬가지로 제약 조건 이름을 주겠다라고 하시면 constraint라고 하는 키워드를 써주시고요. 음, 저는 제약 조건 내용을 먼저 써요. 그 다음에 EX 테이블 이름을 써줘요. 근데 같은 테이블에 난너링 컬럼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여기다 뭐까지 붙여주냐면 컬럼 이름까지 붙여요. 요거는 어떤 규칙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제약 조건의 이름을 만드는 어떤 규칙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제약 조건 이름을 보고서 무슨 테이블에, 어떤 컬럼에, 어떤 내용으로 제약 조건이 걸려 있는 건지를 알 수 있으면 좋겠죠. 이름만 보고서 그걸 판단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의도로 만든 거예요. 낱널이다. 누가? 테이블 2번의 네임 컬럼이 이런 뜻으로 만든 거예요. 이런 뜻으로. 네. 그럼 그 다음에 써주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써주는 게 제약 조건 내용. 이해되십니까? 어렵지 않죠. 컬럼 이름, 데이터 타입, 제약 조건 이름 앞에는 constraint라고 하는 키워드, 그리고 제약 조건 내용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메일도 줄까요? 이메일 유니크였잖아요. 유니크.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constraint 유니크 줄여가지고 UQ라고 말할게요. 유니크 이렇게 해요. EX TBL 2번 컬럼은 이메일 컬럼 제약 조건 내용 유니 샐러리는 체크였었죠. 체크도 비슷하게 주실 수 있으세요? 이름 constraint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체크 줄여가지고 CK라고 쓸게요. EX 테이블 2번인데 컬럼이 셀러리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내용 써주시면 돼요. 체크 바로 셀러리는 크거나 같다 0보다. 전부 다 쉼표가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한 줄인 거예요. 음. 쉼표가 있는 것까지가 하나의 선언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디 컬럼에 대한 선언부가 여기까지. 데이터 타입과 제약 조건, 이름과 종류. 네임 컬럼에 대한 선언 부분이 여기 쉼표까지. 네임 컬럼의 데이터 타입과 제약 조건, 이름과 내용. 이메일 컬럼에 대한 선언 부분, 셀러리 컬럼에 대한 선언 부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모. 메모는 아무것도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테이블이 생성이 되었을까요? 됐죠? 네, 혹시 안 되신 분? 제약 조건이, 테이블이 생성이 안 되신 분 계세요? 잘 되십니까? 에러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시고. 자, 그러면 우리 테이블 한번 들어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스컷 계정에서 테이블 새로 고침. 새로 고침해 보시면 EX, TBL 2번이라고 하는 게 생겨 있죠. 그죠? 컬럼, 컬럼 우리가 만든 대로 만들어져 있죠. 네, 이렇게. 아이디, 네임, 이메일, 샐러리, 메모.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들. 널이 되면 안 되는 컬럼들, 널이 돼도 괜찮은 컬럼들. 여기까지는 컬럼에서만도 확인이 가능해요. 그죠? 음. 널 여부까지는 그 열이라고 하는 탭, 컬럼이라고 하는 탭만 보셔도 알 수가 있고요. 제약 조건 내용 볼게요. 제약 조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제약 조건 이름들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만들어준 이름과 똑같이 만들어져 있죠. 프라이머리 키다, 유니크다, 낱널이다, 체크다라고 하는 거를 다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위쪽에 체크부터 보면 여기 CKEXTBLE 언더스코어 셀러리 이렇게 돼 있죠. 무슨 컬럼에? 셀러리 컬럼에 체크를 하는 제약 조건인데 셀러리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약 조건 NN이라고 되어 있죠. NN이라고 하는 제약 조건은 제약 조건이 걸려 있는 컬럼은 name이라고 하는 컬럼. 그 다음에 제약 조건의 종류는 name은 is not null. 난널 제약 조건은 체크의 특별한 종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난널이라고만 쓰는 거는 체크 하고서 이렇게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PK. PK가 걸려있는 제약 조건은 ID 컬럼. 그리고 프라이머리 키. UQ. UQ는 이메일이라고 하는 컬럼에 제약 조건 걸려있고 내용은 중복되면 안 된다. 유니크.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 되셨죠? 이게 우리가 제약 조건 이름을 직접 만들어주는 경우예요. 제약 조건 이름을 직접 만들어주시는 게 좋은 이유는 우리가 만든 이름이니까 우리가 찾기가 쉽죠. 그리고 우리가 만든 이름이니까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죠. 그렇죠? 개발자가 직접 만든 거니까 만든 개발자는 이게 어떤 의도로 만든 건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제약 조건을 삭제한다거나 변경하고 싶을 때 그 이름을 가지고서 제약 조건 찾아서 삭제 변경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의도로 이름을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되셨습니까? 되셨죠? 음. 자, 그 다음 부분이에요. 그 다음 부분인데, 그 다음 부분은 컬럼 선언 따로, 제약 조건 선언을 따로 하는 방법입니다. 컬럼 선언을 따로 하고 제약 조건 선언을 따로 한다는 얘기는 컬럼 선언 부분이 데이터 타입까지로 딱 끝나버린다는 얘기예요. 끝나버리고 그 다음에 제약 조건들은 따로 모아서 따로 정의를 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테이블 이름을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테이블 ex tbl 3번이라고 할게요. 테이블의 컬럼 이름이나 데이터 타입들은 우리가 1번이나 2번에서 만들었던 것들과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id 컬럼, 네임 컬럼, 이메일 컬럼, 그리고 셀러리 컬럼. 마지막으로 메모라고 하는 컬럼. 컬럼 선언 부분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이 메모까지는 컬럼 선언 부분. 컬럼 선언부.
그냥 간단하게 컬럼 선언부라고 할까요? 데이터 타입들까지는 선언을 할게요. 컬럼 이름만 있으면 안 돼요. 컬럼 선언부에서 생략되면 안 되는 부분이 컬럼의 이름과 컬럼의 데이터 타입이에요. 두 개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넘버 타입, 네 자리.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쓸까요? 이름, 바차투, 바차투, 집 캐릭터로 하기로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메일, 바차투, 100 캐릭터. 그다음에 샐러리는 넘버 타입이죠. 넘버 10자리 중에서 두 자리는 소수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메모. 메모는 바차 두, 천 글자. 자, 여기에는 쉼표를 써줘요. 여기에 쉼표 들어가야 된다. 요거 주의해 두시고. 왜 그러냐면 아직 테이블 선언 안 끝났다는 뜻이에요. 이 밑에 뭔가가 더 있을 거다라는 걸로 구분자 역할을 해주는 걸로 쉼표를 써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아이디 컬럼 선언이 끝났다.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까지가 네임 선언이 끝났다. 여기까지가 이메일 선언이 끝났다. 여기는 샐러리 선언이 끝났다. 여기는 메모 선언이 끝났다. 쉼표가 있다는 얘기는 뒤에 뭔가가 더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여기서 요거 생략하시면 안 돼요. 위쪽에서는 위쪽에서는 여기가 쉼표가 없었죠. 왜 그러냐면 이 뒤에는 더 이상 따라 나올 컬럼 이름이나 어떤 내용들이 없어요. 여기로 끝이에요. 그죠? 끝이니까 더 이상 쉼표를 쓰면 안 돼요. 여기서는. 그리고 괄호 닫고 세미콜론하고 문장을 끝내주시는 거죠. 여기서 쉼표를 썼다는 얘기는 이 뒤쪽에 뭔가 이 선언 부분과 뭔가 다른 내용들이 더 있을 거다라는 그런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여기가 제약 조건 선언부. 자, 이때는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constraint. 우리 이름 직접 여기서는 constraint를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컬럼이 아니다. 컬럼과 제약 조건은 구분해야 되죠. 컬럼과 제약 조건 구분하기 위해서 만약에 여기에 그냥 PK 이렇게 썼어요. 뭐 예를 들어서 PK, EXTBL, E1 이렇게 썼어요. 그죠? 자, 이거는 오라클이 제약 조건 이름으로 생각을 할까요? 컬럼 이름으로 생각을 할까요? 컬럼 이름으로 생각하겠죠. 그죠? 그죠? 근데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거는 제약 조건 이름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컬럼 이름이란 의미고, 여기서 만들려고 하는 거는 제약 조건 이름을 만들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컨스트레인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름을 주든 안 주든, 이름을 주지 않든, 여기서 이름 안 줄 수도 있어요. 이름 안 줘도요. 오라클은 시스로 시작하는 이름을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자동으로 만들어주는데 여기서 생각하면 안 되는 거는 컨스트레인트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컬럼이냐 제약 조건이냐라고 하는 거를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써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제약 조건 이름을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뭘 써주면 될까요? 제약 조건의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죠. 맞아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만 쓰면 오라클이 프라이머리 키가 무슨 컬럼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이디가 프라이머리 키예요. 네임이 프라이머리 키예요. 이것만 보고서는 알 수가 없죠. 이미 여기서는 구분이 끝났단 말이에요. 아이디는 숫자다. 네임은 문자열이다. 메모는 문자열이다. 이렇게 선언이 다 끝났죠. 컬럼들에 대한 선언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는 제약 조건이 무슨 컬럼에 있는 건지를 알 수가 없죠. 그죠? 위쪽하고 비교를 해보시면은요, 위쪽은 선언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죠?
id가 프라이머리 키입니다. 라고 선언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아직 id라고 하는 컬럼에 대한 선언이 끝난 게 아니죠.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가야 선언이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키가 누구다? id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컬럼 이름을 안 써요. 쓰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는 어, 프라이머리 키다라고만 써버리면 무슨 컬럼이 프라이머리 키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위쪽에 있는 5개의 컬럼들 중에서 위쪽에 있는 5개의 컬럼들 중에서 도대체 무슨 컬럼이 프라이머리 키인지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컬럼 이름 써주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제약 조건 선. 요거 생략하시면 안 됩니다. 이름은 생략하셔도 괜찮아요. 이름은 생략하셔도 괜찮은데, 제약 조건이다, 내용은 무엇이다, 무슨 컬럼이다, 아이디 컬럼이 프라이머리 키다. 이거를 괄호 안에 써주셔야 돼요. 괄호 안에. 제약 조건 이름 다음에 괄호 안에 무슨 컬럼이 프라이머리 키인지를 써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난널 제약 조건 줘볼까요? constraint, 난널, ex, 죄송합니다. 테이블 3번이죠. 요거 3번으로 보실게요. 여기 3번. 3번으로 보시겠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거 테이블 3번이죠. TBL 3번 메인 컬럼. 자, 여러분들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난널이라고 쓰고 그리고 네임 컬럼이 난널이다. 이렇게 썼으면 참 좋겠죠. 근데 이게 안 돼요. 컬럼 선언 따로, 제약 조건 선언을 따로 하는 경우에 난널은 이렇게 쓰실 수가 없으세요. 네. 어, 주석으로 먼저 설명드릴게요. 여기 지금 벌써 빨간 펜 선생님이 나오셨잖아요. 그죠? 이거 문법적인 오류다예요. 문법적인 오류다. 컬럼 선언 따로, 제약 조건 선언 따로 하실 때에는 constraint, 그 다음에 제약 조건 이름, 그 다음에 제약 조건 내용, 제약 조건 내용, 그리고 괄호 안에 컬럼 이름. 이런 형식으로 써주셔야 돼요. 이런 형식으로 써주셔야 되고, 제약 조건 이름은 생략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생략하셔서는 안 되는 게 constraint라고 하는 키워드, 제약 조건 내용, 프라이머리 키냐, 유니크냐, 체크냐, 이런 거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슨 컬럼이 프라이머리 키인지, 무슨 컬럼이 유니크인지 이런 걸 써주셔야 돼요. 어차피 체크는 체크할 때 컬럼 이름이 들어가요. 그죠? 무슨 샐러리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음. 자, 요렇게 이게 문법인데, 이 제약 조건인 난널 제약 조건인 경우에는 체크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요것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요것만. 요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느냐? 여기를 체크로 쓰셔야 돼요. 체크. 낱널이지만 체크로 쓰셔야 되고요. 그러면 체크할 때는 컬럼 이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name 컬럼 이름 써주고 조건이 is, not, null 이렇게. 이게 낱널 제약 조건을 따로 선언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그동안 테이블 1번이나 TBL 1번이나 TBL 2번을 만들 때 제약 조건을 설명을 드리면서 낱널 제약 조건이 실제로는 어떻게 만들어진다? 우리는 간단하게 낱널이라고만 썼지만 실제로는
체크라고 하는 오라클은 체크라고 하는 제약 조건으로 만들고 있고 무슨 컬럼이 이스난 널이다라고 하는 거를 체크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형식을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모양으로. 그래서 컬럼 선언 따로 제약 조건 선언을 따로 하실 때는 낱널이라고 쓰시면 안 되고요. 요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낱널이라고 쓰시면 안 되고 체크 무슨 컬럼이 널이 아니다라고 써주셔야 돼요. 되셨습니까? 유니크 다른 것들은 다 똑같아요. 다른 것들은 유니크 제약 조건을 주겠다라고 해볼게요. constraint 이메일은 우리가 유니크로 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름을 UQ 테이블 이름이 EXTBL 3번 컬럼은 이메일 컬럼 유니크라고 쓰시면 돼요. 그리고 무슨 컬럼이 이메일 컬럼이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네, 이것도 어려운 거 없으시죠? constraint 키워드 그 다음에 제약 조건 이름 제약 조건 내용 무슨 컬럼이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아이디 컬럼이 프라이머리 키 이메일 컬럼이 유니크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체크 여기죠. constraint CK라고 할게요. EX TV의 3번. 우리 셀러리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체크 셀러리 컬럼이 크거나 같다 0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주의. 낱널은 체크로 써야 된다. 낱널은 체크로 써야 된다. 메모는 제약 조건 없으니까 이렇게 하셔가지고 컨트롤 엔터 해볼까요? 컨트롤 엔터. 정상적으로 생성이 되나요? 되죠. 제약 조건의 내용들은 똑같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인설트를 하는 거는 우리가 위에서 오전에 했었던 거랑 다 똑같을 거예요. 프라이머리 키는 널이 되면 안 되고 중복된 값들은 인설트가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난널 제약 조건인 경우에는 중복되는 거는 괜찮지만 널이 되면 안 되고 유니크 제약 조건은 널은 돼도 괜찮지만 중복되는 값들은 허용하지 않고 체크는 조건식을 만족하는지를 체크해야겠다라는 뜻이고 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테이블을 만드는 여러 가지 뭐 GPT한테 물어보든 뭐 누가 뭐 구글에 물어보든 물어보면 여러 가지 문장들을 알려줄 거예요. 이런 문장도 알려주고 저런 문장도 알려주고 그러는데 전부 다 같은 내용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식으로 컬럼 선언 부분에다 같이 써버리는 경우도 있고 컬럼 부분만 따로 제약 조건 부분만 따로 주는 경우들도 있고 음. 어떤 경우에는 제약 조건 부분에만 선언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법을 다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쓰시는 것도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도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컬럼을 선언하는 부분에서는 제약 조건 내용 뒤에다가 컬럼 이름 명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디가 프라이머리 키다. 네임이 낱널이다. 이메일이 유니크다. 이렇게 알 수 있으니까 그 제약 조건 내용 뒤쪽에 컬럼 이름 안 써요. 안 쓰지만 지금처럼 컬럼 선언 부분이 다 끝나버린 다음에 제약 조건들만 이렇게 순서대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주게 되면 프라이머리 키가 무슨 컬럼인지 명시를 해줘야 되고 낱널 컬럼이 무슨 컬럼인지를 알려주셔야 되고 유니크 컬럼이 무슨 컬럼인지를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필요해요. 아셨죠? 네. 이것도 테이블 3번 한번만 확인해 보고 갈게요. 테이블 새로 고침, TBL 3번 이렇게 해보시면 우리가 준 이름 그대로 만들어져 있죠. 프라이머리 키, 유니크, 프라이머리 키, 낱널, 체크 이런 식으로 잘 만들어져 있죠. 그죠?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십니까? 아, 네. 그러면 저희 40분까지 쉬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